짠! 안녕하세요, 문장입니다영 구독자 여러분. 문장입니다영의 임국영 정다현입니다. 오늘은 책을 출판하고 계시고 또 한 권의 시집으로 신인 작가분들을 소개해주고 계시는 파란출판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건영 시인님, 그리고 아침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송승헌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울하고 유쾌한 시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파란에서 개간 편집위원 일을 하고 있고 시집 선고위원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승헌 시인이고요. 저희 또 나올 줄 몰랐는데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침달 출판사 편집자 입장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승헌 시인 같은 경우는 시즌 1에 나와서 큰 활약을 해주시고 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게 영상에 잘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영상이 탑 2인가? 네, 맞아요. 애들이 이걸 진짜 진지하게 조회수 나올 영상을 찍고 싶은 건가? 조회수 최저다. 조회수 최저. 진짜. 파란과 아침달 이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그 출판 시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단어 중에서 아침달과 파란 이런 굉장히 멋진 단어들로 출판사의 이름을 삼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침달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표가 아니라 잘 직원으로서 추측을 해보자. 랩피셜 10대, 20대 때부터 문학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시를 좋아하는 문학소녀였을 것이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출판사를 차릴 꿈을 꾸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 되면 건물도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추측입니다. 아침달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짓게 된 거는 이것도 절반은 추측이에요. 절반은 들은 거 있고 절반은 추측인데 들은 바로는 아침에 고개를 들었는데 달이 보여가지고 예뻐서 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이제 거기를 바탕으로 제가 조형을 한 거는 사실 달이라는 게 밤에 뜨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이는 달도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문학의 자리도 항상 그렇게 없는 듯이 있는 데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제 랩이죠. 대표님 좋아하시겠네요. 이거. 소라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파란색 자체에 대한 어감, 그다음에 색깔, 하늘이라든가 바다 예, 이미지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고 문학의 어떤 파란을 일으키자도 있지만 가난한 출판사는 일으켜보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란색 옷을 입고 왔어요. 작가한테 제안을 한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제안을 하게 되는지, 혹은 투고를 받는다면 어떤 작품을 시집으로 낼지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파란 출판사는 일단은 다 투고 원칙이에요. 음. 그래서 청탁은 안 하시는 중인가요? 하기는 하는데 하더라도 다시 투고를 요청드리는 거지 그걸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투고를 받아서 선거위원들이 다 일독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회의하는 구성원 중에 네.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조금 막 의견 충돌도 있고 하는데 무심결이 싸우신다고. 서운한 말을 오가기도 하고 네. 사회뜻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만장일치 완장일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될 때까지 하고 저희는 시집만 한정해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투고, 저희 결에 맞는다고 생각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청탁을 직접 하기도 하는데 일단 투고가 먼저고요. 저희도 이제 투고는 원칙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기명. 일단 저희는 회의에 올려놓을 때는 다 무기명을 하고 이제 등단했든 안 했든 그런 건 상관없이 무기명을 하고 10만 작부자, 그리고 원고 한 권 분량 한 30편, 40편 정도를 놓고 같이 본다. 그리고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분들이 저희 내부 출판사 직원들이랑 함께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등단했든 안 했든 첫 시집을 내는 시인들을 해내가지고 그 큐레이터들이 그 원고를 뽑을 때 뽑는 이유 같은 것도 함께 설명한 것 동시에 첫 시집이 더 좋은 시집이 될 수 있도록 원고를 좀 직접적으로 작가랑 그 큐레이터가 1대1로 이제 만남을 갖고 원고를 보고해가지고 좀 손봐주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요. 약간 중간 편집자의 역할을 겸하시는 거죠. 두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투고작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자 생각하는 지향점이라던가 이런 작가분들을 원했다, 이런 작가분들을 원하더라 라는 게 있다면 어떤 작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파란 경우에는 딱히 이제 그런 지향점은 없는 편이에요. 어떤 시든 좀 시인이 가장 최상의 상태로 떴다라는 원고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꼭 서정시나 뭐 좀 유니크한 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편이고요. 저희도 이제 아까 무기명 얘기하셨는데 등단 여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피셜이군요. 일단 팩트부터 말하자면 네. 기존 기성시인들 같은 경우는 기성시인이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여기서 딱히 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세계의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딴 데서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 안 내는 편이고 새로운 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인들이 이제 보여준 세계가 이때까지 나왔던 시인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 싶으면 이제 좀 픽하는 편이고 그 외에 이제 뇌피셜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시리즈를 이제 1번부터 이렇게 23번까지 쭉 이어오면서 만들어온 그런 지향점 같은 것들이 작게나마 이제 좀 존재한다고 보니 교실문 같은 것들이 가령 뭐 그냥 잘 쓰는 시인들보다는 표현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아시죠? 단어 같은 것들을 좀 다르게 말할 수 있고 착하게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한 감수성들이 있는 사람들을 좀 시선 선택해온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되게 궁금했던 게뭐 육필로 써서 보낸다. 아니면 막 조각조각 막 파일을 흩뜨려 놓고 보낸다. 그래서 투고를 하실 때 형식적인 의도가 폼.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폼 같은 게 있을지. 파일을 조각조각 보내는 거 뭐예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아 경험이 있으시네. 보통은 원고면 한 파일을 보내는데 음. 10편마다 보내요. 편편마다. 편편마다 보내는데 이게 그 정렬 방식에 따라서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저는 비선호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그걸 배열을 하지 않았다는 게 돼버리거든요. 좀 조용스러운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은 작품이 되게 떨어져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그게 예민하지 않으면 작품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네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어떻게 투구를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투구하면 되는 방법과 투구하면 안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투구하면 되는 방법은 뭐 워드 프로세서든 한글과 컴퓨터 파일이든 HWP든 한 파일로 보내주시고요. 굴림체 쓰지 마시고 명조 계열로 그냥 폰트 10에 장편 100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읽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제목 같은 거 가운데 넣는다고 스페이스 이렇게 쭉 치지 마시고 중앙 정렬을 해주시고 이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이에요. 잘 아는 문인들도 많이 실수하는 게 드레스기 할 때 스페이스 한 칸, 두 칸 이렇게 띄어서 TTA 이런 거 안 넣는 나도 거. 모르는데. 저희 다 지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드레스 기능이 있잖아요. 네, 드레스기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저희랑 드리지 않는 방법은 시 한 편 한 편마다 파일 전부 다 낱개로 보내지 마시고요. 메모장에다가 적어서 시 보내지 마시고요. 블로그에 시 썼으니까 그걸 링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필로 보내지 마시고 프린트해가지고 실물로 보내지 마시고 책 재본해가지고 보내지 마시고 인디자인으로 디자인해가지고 보내지 마시고요. 다 있는 사례거든요.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검토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인스타에 글귀 넣은 거 사진 보내지 마시고. 굴림체는 지양하시는 게. 굴림체가 싫은 이유는 뭘까요? 좀 감각적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왜 그런 폰트가 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실제 인생의 물들을 볼 때 보통은 명조나 조준체 계열로 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시는 정서적인 장르니까 그게 정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굴림체로 돼 있거나 필기체로 되어 있으면 뭔가 그게 이미 거기서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독서를 많이 안 했다는 증거가 돼요. 뭐냐면 그렇죠. 시집이나 뭐 이런 것들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동네의 룰이나 그다음에 편집법을 관심이 없어 한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의자분들을 고려해 주신다면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고가 너무 텍스트가 너무 좋고 그러면 결정적인 이유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없는. 회의자분들이 힘들다. 만약에 그게 출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차피 다 풀어가지고 우리 책에 맞는 스타일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투고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딱 이걸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나의 원고의 지향점을 짧게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뭔가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게 약간 영향을 안 미치고 있죠? 미치죠. 그게 좋은 영향일지 나쁜 영향일지는 좀 근데 보통은 원대한 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획 시들을 써오시는 분들이 네. 기획에 맞추느라 어떤 시는 괜찮은데 어떤 시들은 빠져요. 경직된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겠고. 보통은 그런 기획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보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게 또 배려라기보다 우려에 의해서 본인이 썼던 거를 이해를 못할까봐 오히려 안 다뤄도 되는 주석을 달아버려서. 저 또 궁금한 게 네. 있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투고하시는 거죠. 출판사에서 이제 근무를 근무를 하시면서 하시면서. 유독 기억에 남는 어떤 이런 재밌는 일화 같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제가 파란 보모가 완판이 됐습니다. 주세요. 오. 개간지가 지금 완판되는 게 힘든 건데 그 완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파란 신상이 2회째거든요. 저희는 이제 예심 본심을 따로 안 보고 편집원 모든 분이 다 읽어요.
200명이 10편씩이어서 한 2,000편 정도를 와. 읽었는데 최종심까지 5차례를 해서 이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걸 끝내고 심사평도 편집한 모든 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 잡지를 보면 심사평이 40페이지가 넘어요. 와. 네, 다른 분들 심사평들도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투고자분들도 되게 위로가 됐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뻤고 되게 큰 베스트셀러는 못 되지만 그래도 찍은 거 다 팔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독자들을 직접 만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가령 국제도서전에 저희가 나갔을 때 부스에서 반갑게 찾아주신 분들이나 코로나 있기 전에 릴레이 낭독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낮부터 밤까지 한 25명 정도의 시인들이 이제 릴레이 낭독회라고 독자분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기획을 했었는데 숫자로만 10, 20이라고 보면 되게 작아 보이고 화창해 보이는 그런 숫자인데 실제로 10명, 20명을 눈앞에서 대면하면 되게 많아 보이고 힘이 돼 보이거든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힘이 나거든요. 더 좋은 책을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고 올해 도서전에도 저희가 나갈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신간이나 언젠가 꼭 내고 싶다. 내가 또 꿈꾸는 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명 시인의 첫 산문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짧은 에세이들을 포함해서 자전 에세이 그리고 시에 대한 그런 단상 같은 것들을 엮어서 그것을 내시니까 많은 관심들 바라고 어린이의 마음으로 사교해서 시를 쓴 시 산문 엔솔로지가 나오니까 그 엔솔로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간 예정에는 없지만 꼭 만들어보고 싶은 책은 국내 문인들의 강연집 같은 것들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작가들이 좀 그런 강연 같은 것들을 남기는 걸 좀 기피하는 그런 성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항은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내보고 싶습니다. 파란은 지금 곧 파란 시선 100번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파란 시선 저자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나와서 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만들고 싶은 책은 만들어야만 하는 책, 그런 책을 만들고 싶은데 필요하다는 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작은 몇몇의 사람들, 상처받은 몇몇의 인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좀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우물 같지만 몇몇은 그런 구석진 우물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책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출판사를 대표하지 않더라도 개인으로서 소회가 어떠셨는지 이런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사실 문장으로도 만나지만 직접 만나는 것도 되게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낭독회라도 해보려고 좀 이런 상황이 종식돼야 되니까 모두 건강했으면 합니다. 아침달을 대표해서 제가 나왔지만 제가 미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달 책 많이 사주십시오. 아 실물하네요 진짜. 사랑만 주지 마시고 네. 아 사랑을 좀 표현해달라. 구매해 주십시오. 사랑의 물성이 필요하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